네, 제목이 기- 어, 오픈 소스 빌드 및 리소스 설명인데요. 원래는 그 OCF에서 만든 15분짜리 IoT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예,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제목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교육 진행하기 전에 IoTBT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 그룹인데요. IoTBT에서 이 관리하는 소스라든지 툴 같은 리소스들이 예,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그 코드나 이런 것들이 게릿 같은 게릿에서 예, 게릿.iotb.org 여기서 이제 배포가 되고 이슈 트래킹 같은 것도 지라에서 되고 예, 했습니다만 최근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깃랩으로 다 소스 코드가 옮겨져 있고요. 물론 GitHub의 미러 사이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슈 트래킹도 깃랩으로 변경이 됐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뭐 깃랩지만 깃랩도 중요한 거지만 여기 메일링 리스트라고 보면 제가 이 교육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여기는 개발자들이 질문사항을 올리면 그 IoTBT 컨트리뷰터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IoTBT 회원분들이 답변을 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하시다가 혼자 개발하시다가 뭐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이 메일링 리스트로 가서 질문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뜨네요. 수성 그 밑에 쉐어 누르시면 화면 전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화면이 만약 두 개라고 하시면은 1번 화면, 2번 화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게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 화면이 안 나오죠, 지금. PPT는 보입니다. 예, 이게 렉이 걸려버렸네. 아, 그러세요. 예, 그 다른 화면 창을 두 개 띄워놓고 하시는 거죠, 지금? 예. 아, 근데 그 렉이 밑에 걸려버리네. 쉐어 눌러도 예, 안 예. 되십니까? 그냥 이게 렉이 걸려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어떡하죠? 일단은 뭐 들어가서 잠깐만요. 해당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예, 같긴 한데요. 다시 조금만 더 기다려.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교육을 처음 해봐가지고. 아, 네. 괜찮습니다. 예. 들어갔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PPT는 보이시나요? PPT 지금 안 보이는데요. 그 쉐어로 공유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잠시만요. 그 하나의 창에서 창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도 예, 그 창 설정으로 하면은 이게 예. 어플리케이션 설정으로 하면은 그 자료만 혹시, 보이는데 혹시 이게 되시죠? 예, 이게 보이시죠? 창이 보이네요. 네네.
파워포인트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여기 메일링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 그룹에 들어와서 메시지나 그래서 뉴토픽에서 새로운 그 질문 같은 것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런 질문들이 내가 뭐 빌드를 하다가 에러가 났든지 뭐 스펙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답변을 다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리 OCF 코리아에서 이런 뭐 게시판을 만든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답변도 잘 달리고 기술적으로 설명이 잘 되는 그런 사이트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스도 긴랩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소스 받는 것부터 할 거니까요. 네. 긴랩에 가보시면 여기 IoTBT가 관련 이제 소스 레퍼지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들어가는 곳이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IoTBT 라이트 최신 스펙이 적용된 소스가 되겠고요. 여기 브랜치를 보시면 브랜치에서 액티브된 브랜치들을 보시면 현재 마스터에는 머지가 안 됐지만 그 IoTBT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OCF 브릿징이라는 브랜치를 받아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브릿지 관련한 이제 스펙들이 아직 마스터에는 머지가 안 됐지만 현재 요 소스도 현재 빌드가 되고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지 셋업이라는 브랜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브랜치를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 깃랩은 뭐 기도부 받으시듯이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분투에서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어, 이렇게 하시면 소스가 받아져요. 이 ITBT 라이트 전체 소스가 받아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할게 OSB 빌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표 소스 다운로드 앤 빌드. 이병헌 책임님, 이병헌 책임님, 말씀하십시오. 이 네. 장표 제대로 잘 넘어가죠? 예. 예, 예, 잘 아까 보입니다. 지금 보여줬던 김내, 예, 예. 네, PPT가 아까 보이네요. 보여줬던 김내, 예, 예, 예.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주소가 있고요. 여기서 가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오전에 교육 받으셨겠지만 리눅스, 자바, 안드로이드, 아두이노 이렇게 각각 빌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눅스 빌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예, 지금 이제 소스가 다 받아졌어요. 보면 IoTBT 라이트가 받아졌거든요. 제가 예, 각 OS별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포트라는 데 가면요. 안드로이드, 아두이노, 리눅스, 예, 윈도우 이렇게 각각 OS별 폴더가 있습니다. 리눅스에 보시면 이렇게 메이크 파일이 있거든요. 이제 메이크 파일은 여러분들 저기 잘 익숙할 거라고
IoTBT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스콘이라는 빌드 스크립트를 사용했는데 라이트에서는 다시 메이크 파일을 사용해서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미리 여기 예, 아까 리눅스 폴더에 보시면 각각 폴더에 보면 메이크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빌드 옵션인데요. 빌드 옵션 보면 IPv4가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IPv6가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라즈베리 파이 같은 그런 저가형들은 IPv4가, IPv6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IPv4를 true로 해서, 1로 해서 빌드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CQ도 디폴트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CP하고 클라우드를 1로 해야지만 D2C까지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로그 보기 위해서 디버그도 1로 하고요. 자바는 리눅스 빌드 할 때 자바 빌드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자바도 1로 이렇게 하면 빌드가 됩니다. 빌드 금방 되니까요. 빌드 되는 동안 다시 장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빌드 옵션들이 있습니다. 메이크 파일에 보시면 이 빌드 옵션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빌드 하시려면 포트에 아까 윈도우가 있었죠. 여기에 보면 이 .slm 파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윈도우에서도 빌드가 가능합니다. 천이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 프로퍼티에서 프리프로세서 항목을 설정하시면 아까 커맨드 창에서 빌드 옵션을 설정하듯이 여기서 시큐리티나 이런 것들을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보시면 IPv4, 다이나믹 빌드, 뭐 시큐리티 이런 식으로 빌드 옵션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뉴 인스턴스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까 리눅스 빌드 지금 빌드가 되고 있는데요. 빌드 되는 동안 계속 장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드로이드용 빌드입니다. 안드로이드용 빌드는 먼저 설정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IoTBT 위키에 가시면 안드로이드 빌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스위그라든지 JDK, 안드로이드 SDK, NDK, 그래드 빌드 시스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바는 다 깔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제 생각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까셔도 되고요. 안드로이드 SDK, NDK 따로 까셔도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NDK 홈이나 뭐 SDK 홈 같은 것들 설정해 주시고요.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빌드를 하시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자르 파일하고 SO 파일 두 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됐던 뭐 이클립스가 되었던 이거를 애드를 해주시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빌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박스는 SO 파일 추가하시는 방법이고 이거는 그래드 파일에서 자르 파일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매니페스트는 어차피 어플리케이션에 샘플 어플리케이션에 그대로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거 회의실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되게 느려졌는데 빌드가 지금 아직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빌드는 장표에 보시면
아까 세팅을 한 다음에 똑같이 포트에 안드로이드 밑에서 여기 보시면 포트에 안드로이드 폴더 밑에서 메이크 그리고 NDK 홈 쳐주시고 안드로이드 암 버전 쳐주시고 API 버전 쳐주시고 같이 디버그랑 TCP를 해주는데요. 이 IDD라는 게 뭐냐면 인트로스펙션 디바이스 데이터라는 건데요. 리눅스에서는 이게 별도 파일로 되어 있지 않고 헤더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자바나 안드로이드 빌드 하실 때는 이 옵션을 해주셔야지 IDD 파일이 생성이 돼요. 인트로스펙 파일은 이 디바이스라든지 디바이스가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파일 형태로 기술해 놓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 이게 왜 필요하냐면 뭐 우리 CTT 테스트 툴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시큐리티를 맺을 때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이 IDD 파일을 보고 UI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별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뭐 IoTBT 라이트 같은 경우는 빌드가 아주 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눅스 빌드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리눅스 빌드가 끝났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 좀 전하고 다를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a 파일이랑 이런 서버 뭐 심플 서버 PKI 뭐 스마트 락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빌드가 다 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실행시키면 심플 서버가 실행된 거예요. 벌써. 시큐리티가 적용된 심플 서버가 실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전체 빌드 메이크 파일에 여기 들어있는 샘플들이 보여드리면 여기 APPS에 그 IoTBT 전체에서 APPS에 이렇게 샘플 소스들이 들어있어요. 이 C 파일들이 다 빌드가 돼서 오브젝트 그러니까 실행 파일로 이제 만들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리눅스에 보면 이런 실행 파일들이 다 빌드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바를 1로 빌드를 했기 때문에 이게 IoTBT에서 스위그에 가보면 이 두 파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랑 자바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이렇게 빌드로 예,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이 두 개를 인풋 시켜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안드로이드 빌드로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직접 쳐보겠습니다. 복사한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안드로이드 빌드 시작한 거고요. 그럼 안드로이드도 똑같이 사실은 아까 자바 빌드 하면서 생긴 똑같은 그 자리에 이제 자르 파일하고 SO 파일이 생기게 돼요. 이제 이게 전체적인 빌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 빌드를 이제 뭐 전체 빌드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이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 서버를 만든다든지, 전등 라이트 서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전체 빌드 없이 내가 필요한 샘플, 아까 보여드렸던 뭐 심플 서버.c 같은 샘플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빌더라는 IoTBT에서 만든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은 스웨그 파일하고 리소스 데이터하고 이제 가지고 결합을 해서 아, 샘플 소스와 IDD 파일을 자동으로 수성님 죄송한데 그 지금 예,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예. 강의를 보면서 직접 실행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근데 지금 그래요? 안드로이드 빌드 하시는데 예. 그 스크립트 실행 스크립트가 조금 전처럼 에러가 나갔고 방금 저는 빌드가 자 이거 파일 있던데. 설명해 주신 그 실행 스크립트 그거를 좀 이렇게 예. 메시지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제 장표에 채팅창 있는데. 장표에 똑같은 건가요? 근데 그게 예. 오류가 난다고 지금. 장표에 오류라고? 예. 네. 그래서 직접 치실 근데 때는 그거는 저기 설정마다 다릅니다. 제가 NDK 홈을 제 워크 폴더 밑에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 그 개발자마다 다를 텐데. 그러네요. 예. 예로 그 스크립트만 일단은 저기 채팅창에 공유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따라하실 요거잖아요. 예. 예, 지금 지금 장표에 있는 거. 지금 아, 이제 화면에 있는, 화면에 있는 지금 치신 스크립트요. 예, 네, 요거. 예, 저기, 지금 혹시 안 되시면, 이병헌 책임 통해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아까 제가 장표에서 이제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분들이 다르실 거잖아요. 제가 보면 저는 이제 홈에서 보시면, 안드로이드 암 23이라는 게 저는 워크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툴체인을 만드셔야 돼요. 안드로이드 암 23이라는 거를. 각자가 아까 이제 그걸 보시고, 따라서 하시면 별로 어려운 거 사실 없거든요. 여기 요 툴체인 보시고, 네. 지금 아, 교육하면서 이거를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네, 이게 이제 잘 안 되시면, 이병헌 책임 통해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뭐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육 시간이 있어갖고 진행은 해야 예, 되니까 이거를, 네, 예, 나중에 문의사항 주시면 제가 그거는 예, 따로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에러 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회신 드리겠습니다. 예, 진행해 예, 주시죠. 예. 이거, 여기죠. 지금 아까 이제 빌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샘플들을 한 번씩 보고 싶으실 텐데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IoTBT 밑에 APPS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소스랑 서버 소스들이 이렇게 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보시면 제가 뒤에도 설명드릴 텐데, 일단 어디 위치에 있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리눅스는 IoTBT 밑에 APPS에 이렇게 샘플들이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이 스위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자바가 될 수 있게끔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스위그에 가보시면 APPS에
여기 자바 샘플들이 있어요. 그리고 50 밑에 가보면 안드로이드 샘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자기가 이제 개발하신 OS에 따라서 샘플들을 이제 실행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이 샘플들을 실제 우리 이제 디바이스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면 OIC 라이트면 OIC D. 라이트 해서 OIC R. 스위치 바이너리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그냥 뭐 슬래시 뭐 해서 좀 우리 규격하고 맞지 않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이 심플 서버랑 심플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이 되는지를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되는 걸 보셔야지 이게 개발이 되는구나 하실 테니까요. 일단 아까 같이 이제 빌드를 하신 다음에 얘들을 직접 한번 돌려보시는 거죠. 그러면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이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시큐리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실제 나의 디바이스는 오전에 교육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에어컨이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스위치 바이너리 리소스가 필요할 거고요. 파워 때문에. 그다음에 템퍼러처라는 리소스도 필요할 거고 휴미디티라는 리소스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소스들을 하나씩 추가해보고 그게 서로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통신이 되는구나. 이런 걸 해보시면 아마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좀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까 제가 여기 시큐리티 안드로이드 빌드할 때 시큐리티 값을 안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큐리티가 기본적으로 1로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서버랑 클라이언트 통신을 하실 때 온보딩 툴을 직접 쓰셔야 돼요. 근데 시큐어 제로로 하면 이렇게 빌드를 하면 이제 안드로이드 조금 이제 OCF 아까 교육 받으셨다고 하고 답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온보딩 필요 없이 그냥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시큐리티를 제로로 하셔서 내가 만든 리소스들이 서로 통신이 되는구나. 해보시려면 시큐어 옵션을 제로로 해서 서로 통신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되면 이제 시큐리티 옵션을 1로 하면 1로 한 다음에 온보딩 툴을 써서 시큐리티를 적용해 보시면 개발하는데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아까 리눅스 이제 샘플을 보여드렸고 마찬가지로 여기 IoTBT 밑에 스위그 밑에 앱스 밑에 OC에 가면 자바랑 안드로이드 샘플이 똑같이 있어요. 여기에는 온보딩 툴 샘플도 있습니다. 이 샘플은 직접 해보시면 바로 상용으로도 쓰실 수 있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요건 아주 좋은 유용한 그 샘플 소스이고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개발하시면 아마 온보딩 툴까지 직접 개발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심플 서버, 그러니까 이제 한 디바이스인 거죠. 여기 멀티 디바이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게이트웨이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게이트웨이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붙을 수 있잖아요. 라이트도 붙을 수 있고 센서도 붙을 수 있고 그런 경우를 위해서 멀티 디바이스 서버라는 또 샘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샘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리눅스, 안드로이드, 자바 샘플들을 보여드렸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빌드 이제 하신 여기 이클립스인데요. 여기 보면 빌드한 자바 파일 여기 라이브러리 추가를 했죠. 이러면 이제 실제 윈도우나 이런 데서 이클립스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샘플들 이렇게 개발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클립스 보여드렸고 비주얼 스튜디오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빌드하는 방법과 샘플들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 안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 빌더는 제가 작년에도 교육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걸 쓰시라고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지는 않는데 순서대로 해볼게요. 여기 OCF IoTBT에서 IoTBT 라이트 셋업이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실제 소스를 받으시려면 여기 보이는 이 장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요 컬 명령 하나만 치시면 소스가 전체가 다 받아지면 이런 구조가 생성이 됩니다. 장표로 보시고 이 컬 명령을 치시면 딴 거 하실 필요 없이 IoT-Lite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여기 밑에 디바이스 빌더라는 툴이 생기고 뭐 디바이스 아웃풋 그리고 우리가 깃랩에서 받았던 이 IoTBT 라이트라는 소스까지 다 받아집니다. 그리고 IoT 데이터 모델까지 받아지고요.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도 같이 생깁니다.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디바이스 빌더라는 게 뭐냐면 코드를 직접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짜실 필요 없이 이 디바이스 빌더라는 툴이 서버 코드를 직접 만들어 줍니다.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IoTBT 라이트라는 걸 셋업을 하면 IoT 라이트라는 폴더에 뭐 디바이스 빌더 그리고 이런 스크립트 파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에디터 언더바 인풋 점 스크립터, 젠 스크립터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하시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제가 파일을 열어볼게요. 디바이스 빌드에 가보면 예. 얘들은 이 제이슨 파일 가지고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example.js 파일은 뭐냐면 라이트 소스, 그러니까 oict.write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코드예요. 패스는 슬래시 바이너리 스위치고요. 리소스 타입은 oic.r.switch 바이너리.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스위치 바이너리니까 온오프 액션을 받으시니까 oic, IFA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다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 리무브 프로퍼티라는 건 뭐냐면 필요가 없는 것들 거죠. OICP는 자동으로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아까 똑같이 만드신다고 하면 여기에 추가를 하시면 돼요. 요만큼 하나씩 추가를 하시면 돼요. 리소스별로.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지금 라이트 소스에 디밍 리소스까지 추가가 되는 거죠. 아까는 요거만 있었죠. 그래서 디밍 리소스까지 추가를 이렇게 하시면 얘로 디바이스 빌더로 만들면 스위치 바이너리 하나만 가지는 라이트 소스가 만들어지고요. 얘로 만들면 스위치 바이너리에다가 밝기 값까지 같이 가지는 라이트 소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에 템퍼러처를 넣어도 되고 휴미니티를 넣어도 되고 넣어서 만들면 자동으로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 텐데요. 이렇게 하면 아까 스크립트 보셨겠지만 여기 나노 에디터가 뜨면서 코드 수정할 수 있는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서
제이슨 파일을 수정하시는 거죠.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소스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젠플.json으로 디바이스, 폴더는 디바이스 아웃풋에 소스 코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럼 디바이스 아웃풋에 가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직접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가보시면 코드에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픽스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는 CT 교육받으시겠지만 CTT 테스트할 때 필요한 파일이에요. 이 파일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돼 있고요. 인트로스펙션 파일까지 같이 만들어 줍니다. 리눅스는 이렇게 헤더 파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좀 버벅거리는데 제가 여기서 example.json을 이걸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이 하면 밝기가 추가된 소스 코드가 아마 생성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예, 제가 소스 코드를 직접 짜실 필요 없이 예, 에어컨 서버 소스도 만들 수 있고 센서 소스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직접 디바이스 예를 들면 실제 디바이스 연결하는 부분들만 모디파이 하셔서 실제 디바이스에 센서라든지 아니면 스위치가 있다면 연결하는 부분만 이 코드에 추가를 하시면 쉽게 실제 디바이스를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눅스 보드라든지 아두이노 보드에서 서버 소스는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디바이스 빌더가 서버 소스만 만들어줘요. 클라이언트 소스는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뭐 UI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 아주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제조사마다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툴로 직접 만들어 주기는 힘들 거고요. 근데 그 아까 소스 폴더에 있는 심플 클라이언트라는 그 소스를 보시면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뭐 직접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 앱을 또 만드시는 분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이 리눅스나 아두이노 같은 데서 만드시는 분들도 또 사실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바라든지 안드로이드 같이 LCD가 있는 제품들에서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클라이언트 소스들이 UI 정도가 되어 있는 샘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2시 10분까지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다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그대로 해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 깔아도 에러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에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보신 것처럼 서버를 만들어 주고요. 게다가 포스트 동작까지 됩니다. 예, 만들어진 게 똑같은 말이죠. 예. 이제 이게 소스 코드인데요.
이건 오전 교육 받으셨겠지만 디바이스 타입을 먼저 정하고 디바이스 타입이 가진 리소스 타입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example 파일에 oycr.switch.binary라고 이제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소스 코드에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심플 서버.c를 보시면 get하고 post 이렇게 항목 함수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이게 하면서 조금 헷갈렸는데 클래식하고 라이트가 좀 바뀐 게 인터페이스가 여기가 RW 되어 있어요. need write.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아까 인터페이스를 A라고 액션이라고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A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문서를 찾아보시면 A need write, 액션하고 need write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 차이를 액티비티 라이트 컨트리뷰터한테 물어봐도 쉽게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클래식 할 때하고 똑같이 여기 액션으로 바꿨어요. 바꾸면 get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디바이스한테 니네 값이 어떠냐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 get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스테이트가 불린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스위치 바이너리가 불린 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스테이트 값을 전달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 통신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전등을 끄겠다고 하면 포스트로 전등을 켜겠다고 하면 포스트로 요 스테이트에 true 값을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의 포스트에 요 불린 값이 있죠. 여기에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받으셔서 요 값이 true나 false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디바이스를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그런 코드들을 여기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빌드로 만들어진 코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실제 디바이스 연결하는 부분을 물음표로 해놓은 거 있죠. 여기다가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멀티 디바이스 아까 설명을 드렸죠. 브릿지 타입 같은 것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브릿지에 여러 디바이스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 디바이스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이 인덱스 끝번호에 있는 인덱스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0번, 1번, 추가되면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 디바이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냉장고랑 서머스테이트를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 거죠. 디바이스를 먼저 추가하고 이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리소스 추가하고 서머스테이트 디바이스 추가하고 리소스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 디바이스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2C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할게요. 한 10분 정도만 할게요. D2C는 예전에 OCF 클래식을 할 때는 요 미디에이터라는 건 아까 교육 때 들으셨겠지만 요 미디에이터가 서버, 그러니까 디바이스, 클라우드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 할 때는 이 클라우드 컴프라는 거를 SVR 파일에 직접 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IoTBT 라이트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 미디에이터가 이 클라우드 컴프 값을 다 넣어줍니다. 이 클라우드 컴파일은 CIS, SID, AT, APN 값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URL이라든지 UID, 액세스 토큰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에이터가 직접 넣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소스 레벨상에서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를 알면 이제 클라우드하고 통신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는 제가 했던 방법인데 D2C 클라우드를 잘 구하기 힘드시잖아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잘 개발 안 돼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OCF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이제 공개해 놓은 클라우드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디에이터 쓸 필요 없이 여기 소스에 보시면 클라우드 언더바 스토어 이니셜라이즈에 요 값들을 하드 코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값은 그 클라우드 안드레라라는 OCF 클라우드 장이 만든 그게 아니고요. 그 값은 새로 구하셔야 되고 그 값은 제가 공개를 못 해드릴 것 같고 뭐 OCF를 통해서 받으시면 그 값을 받아서 여기 직접 하드 코딩 해주시면 미디에이터 없이 D2C 서버가 직접 연결되실 수 있을 거예요. 라이트가 되면서 D2C 개발할 때 훨씬 쉬워졌다. 클라우드 컴프를 자동으로 미디에이터가 있는 경우에 아니면 미디에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이 이니셜라이즈 함수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이제 내용 중에 D2D랑 D2C를 동시에 할 수 있냐? 예, 그 내용인데요. 여기 소스 코드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심플 서버를 이제 D2D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APPS 밑에 클라우드 언더바 서버라는 게 있어요. 여기 D2C 샘플입니다. 그리고 API 밑에 클라우드 밑에 유닛 테스트 밑에 클라우드 테스트라는 파일이 또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D2C 개발하실 때 샘플로 쓰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CTT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TT 툴을 돌리면 CTT 툴이 계속 요청해요. 뭘 이제 클라우드에 등록해라, 클라우드에 로그인해라, 다시 디바이스를 셧다운 시켜라, 이렇게 이제 UI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게 돼요. 거기에 맞는 게 여기 클라우드 언더바 테스트.cpp예요. 그런 UI별로 항목별로 구분을 해놓은 샘플이 클라우드 언더바 테스트고요. 여기 APP 밑에 있는 클라우드 언더바 서버는 이제 한꺼번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부터 해서 뭐 다 하는 그런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OC 클라우드 언더바 애드 언더바 리소스라는 게 이제 D2D에서 추가된 거죠. D2D에서 D2C로 가면서 추가된 게 요 함수이고요. 이 함수도 직접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하실 내용은 없어요. 내부적으로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샘플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D2D에서 클라우드 레지라는 부분만 추가가 됐어요. 그 말은 D2C가 온보딩 돼서 그 다음에 온보딩되고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가 서로 교환되고 시큐리티가 맺어지면 D2D는 자동으로 된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TTA에서 물어보셨던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D2C로 동작하고 있던 클라이언트였어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가 끊어져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온 경우에 집안에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잡혔다면 물론 이제 리프레시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것도 교육하셨던 것 같고 이 CTT나 픽스 파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있으면 정상 책임도 이것도 설명하실 거니까 C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형사만 가시면 여기 가시면 최신 버전과 문서들이 CTT 할 문서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시고요. 하면 여기 요 사이트는 CMS 오픈 커넥티비티 월제 가면 픽스 파일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이런 툴이 나오게 됩니다. 또 다음부터 있는 장들은 원래는 라지 파일 가지고 이제 IOTBT 라이트 셋업을 가지고 직접 이제 시연을 해볼 거였는데 시간도 모자라고 비대면이라서 이제 시연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빌드했던 방식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어떻게 접속하고 하는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보시고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시 10분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발표가 너무 좀 두서없이 됐는데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